자, 안녕하세요. 디지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상당히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겠죠. 오늘은 이 인사이드 이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건데, 모 기관의 리포트입니다. 2030년이 되게 되면 전기차 무공해 차량이 한 8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솔깃하네요. 2030년이면 뭐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단에는 왜 이제 전기차의 비중 자체가 전체 차량의 86%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 반토막 놀랄 건 없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리포트는 실제적으로 RMI라는 로키 마운틴 인스티튜트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전 세계 전기차의 한 86% 정도의 월드마켓 쉐어를 가지지 않겠느냐는 리포트입니다. 솔깃하네요. 정말 솔깃하고 정말 강한데 밑에 자그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2022년도 배터리에 킬로와트시에 한 151달러 정도의 원가가 들어갔는데 2030년이 되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코스트가 한 60에서 90달러로 드랍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원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모태가 될 것 같죠. 뭐 관점의 차이니까 계속 이 레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 리포트를 제시한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이제 분석의 툴은 좀 다양합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내연 기관차,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ll demand car라고 했는데 이제 past its peak. 벌써 피크를 쳤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2017년이 지나면서 우리 내연 기관차에 대한 휘발유차 수요는 이미 다운됐다. 그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2022년도에 전기차 같은 경우가 무공해 차량을 말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4% 정도가 팔렸는데 2022년 14년도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 정도. 절대 대수로 놓고 보면 한 1000만 대 정도가 글로벌로 팔렸는데 이 수치의 변화폭에 이분은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휘발유차는 피크를 찍었고 전기차처는 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도약하는 속도를 보십시오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2020년에는 5% 성장하다가 그 1년 만에 9%로 성장 어디 갔어요? 9%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14%로 성장을 했으니 성장폭만 놓고 보면 이 페이스라면 분석은 참 다양한 거죠. 이 페이스라면 단순 계산해 보니까 2030년이 되게 되면 거의 86% 정도까지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약간은 상당히 억척이 많이 들어간 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RMI 리포트에서는 약간의 출발점 자체를 전가폭 2017년 이후 전가폭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되게 흥미로워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다음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2022년도를 봐라. 먼저 중국에서 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마켓이 바로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노선 유럽이면 북유럽이겠죠.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체 한 71% 정도가 EV 마켓이다. 전기차라는 이야기죠. 무공해 차를 말하는 거고 또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EV 마켓이 한 27%의 쉐어를 갖고 있고 유럽이 한 20.8% 그리고 미국도 한 7.2% 2022년 기준입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전기차 EV 마켓 같은 경우는 아주 급속도로 빨리 또 커지고 있는 나라가 보면 인도라든지 뉴질랜드지 않느냐. 뭐 요건 이제 하나의 22년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좀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의 점유율도 상당히 빠르다. 그걸 좀 이제 이야기한 것 같고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같고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배터리 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IRA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팩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가격을 말하는데 킬로와트시 기준으로 달러를 말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00달러 정도였다. 근데 지금 2022년 정도에 2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0년 대비해서 한 88% 정도의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그래프에 다운사이징 하는 거. 예, 다운사이징 하는 것도 배터리 보면 배터리 프라이스의 드랍
드랍이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미 이제 고착화됐다. 그리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를 볼 때 리튬 가격의 변동은 별개예요. 실제적으로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보고파되는데 상당히 큰 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예요. 분석의 자체가 이제 좀 다른 거죠. 그쵸. 출발 자체가 이것도 같은 거예요. 출발 자체가 분석 툴 자체가 이분의 분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증가 폭의 퍼센테이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배터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86%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 것보다 이 증가 속도를 감안해서 뭐 20년도에 5%, 21년도에 9%, 22년도에 14%니까 쭉쭉쭉 가게 되면은 단순하게 8, 90%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배터리 원가 자체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이렇게 킬로와트 시당 뭐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낮겠죠. 그러면 배터리의 전기차의 원가 자체가 계속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P 안정화는 Q의 캐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전기차 판매 위에가 이제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플래닝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그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의 비율. 밑에 자료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actual sales,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산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괴리돈이 있어요. 뭐 사고 싶은 사람과 실제 산 사람, 사고 싶은 사람과 실제 산 사람, 사고 싶은 사람과 산 사람, 사고 싶은 산 사람과 산 사람. 한 약간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한 글쎄요. 이때는 한 6배 정도의 차이가 났고 이때는 한 4배 조금 이상, 이때는 한 3배 정도의 차이, 이때도 한 3배 정도, 3배 조금 안 되나요? 3배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 갭이 좁혀지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RMI 같은 경우는 로키 마운틴 인스티튜트입니다. RMI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갭은 있지만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까지도 연결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이 혹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분석의 차이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뭐 가장 아마 근래 외국계 레포트 중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레터 같은데 뭐 저희 의견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인사이트 하나는 배터리의 원가 안정화가 결정적으로 배터리의 원가 안정화가 전개적으로 전기차의 구매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미 아까 다른 내용보다 내연기관의 수요는 이미 피크를 쳤다는 내용이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 정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복병은 많지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죠.